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예, 진우뮤직의 이진우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유익한 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서 영상을 찍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우리 엘프 919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엘프 919하고 네, 우리가 보통 그 악기 연주할 때 기본 백뮤직을 엘프 919를 많이 활용하죠. 엘프 919에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음악을 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엘프 919에 기본적으로 16개 채널에 예, 드럼, 베이스, 각종 멜로디, 그 다음에 솔로 포지션이 16개 채널이 있는데, 이게 다 미디 기반이죠. 예, 미디 기반 음원, 음을 미리 만들어서 악보로 실행을 시키면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엘프 919에서 드럼하고 베이스를 자체 연주를 안 하고 외부로 보내서 외부에서 음악을 베이스하고 드럼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드럼이나 베이스 음색을 활용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엘프 919가 상단에 있죠. 네, 엘프 919의 뒷면에 보면 오디오 아웃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오디오 아웃은 앰프나 믹서에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 아웃이 있어요. 이 미디 아웃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나 드럼을 다른 음원 채널로 보내서 미디하고 베이스를 별도로 연주를 시켜서, 네, 엘프 919에 나온 미디하고 베이스를 죄송합니다, 미디가 아니고 베이스하고 드럼하고 제외한 채널 플러스 미디에서 나온 베이스하고 드럼 채널을 합성해서 들어보면 좀 더 그 드럼이나 베이스가 박진감 있는 음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들어보면 좀 뭔가 하나 좋은 음색이 나와요.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상으로 드럼하고 베이스 자를 새로 영입하는 효과가 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엘프 919에서 오디오 아웃을 통해서 드럼과 베이스를 제외한 그 음성이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 아웃을 통해서는 베이스하고 드럼 채널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것을 연주를 시키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필요한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컴퓨터에 넣어줍니다. 컴퓨터. 네, 그래가지고 엘프 919,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들어갔다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 네, 미디로 들어온 베이스하고 드럼 채널과 그 다음에 오디오로 들어온 기타 채널을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출력 채널이 또 있어요. 오디오 아웃. 이 오디오 아웃에는 음성과 비슷한 음악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스테레오로 오디오 출력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오디오 믹서에 연결을 해서 뭐 거기에서 녹음을 하든 앰프를 연결하든 다시 재녹음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엘프 919를 가지고 컴퓨터의 기능을 빌려서 드럼하고 베이스의 멋진 음색을 컴퓨터에 의존해서 좀 더 멋지게 박력있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림은 간단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엘프 919의 오디오 아웃인데요. 이 오디오 아웃에 베이스하고 드럼 채널을 보내지 않아요. 이건 별도로 미디 아웃을 통해서 보내고요. 예, 미디 아웃을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가 받아가지고, 네, 오디오 인과 미디 인을 받는데, 이 오디오 인과 미디 인의 차이는 16개 악단 연주 중에 드럼하고 베이스는 별도로 미디로 받고 나머지는 오디오 인으로 받아가지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것을 디지털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보냅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오디오로 들어온 기타 신호와 그 다음에 드럼과
베이스 신호를 받아가지고 특히 드럼과 베이스는 이 킥 폴포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 앱이죠, 앱. 킥 폴포머를 설치해서 이 킥 폴포머에 의해서 네, 가상 사운드로 드럼과 베이스를 처리하는데 네, 드럼과 베이스 음색을 무궁무진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주 잘하는 정말 멋진 드러머 베이스 주자의 음색을 따서 네, 엘프 919에서 들어온 소리를 드럼과 베이스 소리를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킥 폴포머라는 미디 채널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킥 폴포머 위에는 VST 가상 음악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가상 음악은 여기저기 웹 서핑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 킥 폴포머 위에 VST 즉 VST 중에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드럼하고 베이스 채널이 이제 중요한데 예, 드럼하고 베이스 채널 네, 이걸 받아가지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에 오디오 신호와 믹싱을 합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정말 멋진 드럼과 베이스 신호를 여러가지 음색을 합쳐가지고 다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로 보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에 오디오 출력을 통해서 예, 믹서나 앰프 또는 녹음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기능이 정말 그럴듯합니다. 물론 엘프 919가 좋은 음색을 내주기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베이스하고 드럼을 외부로 출력을 할 수 있게 세팅을 열어둔 것은 그런 음색을 이용하면 좀 더 박진감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엘프 919에서 기능을 열어놨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활음악 취미 이렇게 색스폰이나 기타 악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도 한번 이용할 만하다. 네. 그래서 이 그 앱 중에 컴퓨터에 실린 앱 중에 킥 퍼포머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제가 써보니까 그런 대로 쓸만하고 마치 직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드러머하고 베이스자를 하나 멋진 드러머하고 베이스자를 하나 영입한 것처럼 그런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가 또 한 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가급적이면 인텔 CPU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텔 CPU 가진 PC. 제가 이제 인텔 말고요 AMD CPU를 가지고 해봤는데 좀 음이 좀 문제가 생겨요. 약간 뭔가 음이 끊기기도 하고 뭔가 에러가 많이 생기는데 인텔 CPU는 보통 뭐 제 경험으로는 웬만한 요즘 i5, i6, i7 뭐 거기에다 메모리 뭐 8기가나 뭐 16기가 정도 들어있으면은 그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킥 폴포머를 조금 세팅을 만져주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은 부차적으로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소리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이 킥 퍼포머는 윈도우 화면에 킥 퍼포머라고 설치가 되는데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20만원 가까이 갑니다. 네.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근데 좋은 음악을 위해서는 취미가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죠. 네, 써야죠. 이 킥 퍼포머로 설치하고 세팅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고 하는데 이 와이어링 여기 다 제끼고요. 와이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와이어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이고 미디를 받아들여서 가상악기를 통해서 음을 내보내는 것을 와이어링으로 이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미디 채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에 들어온 미디 채널을 연결해 주는 그림이고요. 여기 오디오 인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에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엘프 919 마이크 단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를 안 하더라도 엘프 919에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 요거 빨간색 오디오 인 포커스라이트 USB 여기를 통해서 요 스테레오 파란색 선을 타고
오디오 믹서, 이 내부 자체적으로도 오디오 믹서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도 가상으로. 왜냐면 미디 신호하고 오디오 신호를 합성해서 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믹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믹서 안에는 오디오 아웃이 있는데 이 오디오 아웃은 그야말로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디오 아웃을 눌러봤더니 역시 제 말하는 소리가 잘 나가고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운데 파란색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미디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파란색 가상악기 머신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상악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스테레오로 오디오 믹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오디오 믹서. 네, 그래서 이 파란색 가상악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가상악기는 돈을 주고 구입하고 뭐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웹 서핑을 해서 무료, 유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인버그 할리온 소닉 SE 이거를 유료로 쓰고 있죠. 여기에 이제 미디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가 여기 1번부터 16번 채널이 있는데 이 중에 10번하고 12번이 미디를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미디를 통해서 10번은 드럼이고 12번은 베이스. 여기에 이제 세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오늘 설명드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번에 R&B 킷 드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가상악기는 여러 가지 가상악기 세트가 있는데 요건 뭐 바꿔가면서 옵션을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고 요 12번 베이스에는 일렉트릭 베이스 핑거링 주법으로 쓰는 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룸바 해볼까요? 룸바. 자, 이제 드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락 킷으로 드럼을 바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락 멀티라는 또 드럼 셋을 바꿔봤습니다. 네, 하이햇 소리가 심벌이 확실하게 나고 베이스나 뭐 여러가지 드럼 소리가 박진감 있게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가며 쓸 수가 있죠. 네, L991에서는 이렇게 드럼 셋을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의 악기로만 세팅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드럼을 락 멀티를 바꿔놓고 베이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베이스 가상악기를 일렉 베이스 피킹으로 연주하는 일렉 베이스 소리가 좀 바뀌는 게 느끼시나요? 요거는 이제 슬랩 베이스인데 약간 요것도 그 다음에 브라이트 슬랩 베이스 그럭저럭 베이스 바뀌는 게 약간은 스피커가 좀 베이스가 잘 들리는 스피커 아니면은 약간 둔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한번 구현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L919의 기능 중에 좀 쓸만한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반주기를 안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을 때요, 악보를 넘겨가면서 종이 악보처럼 보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화면 중앙에 좌우로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한 번씩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화면인데요, 8마디가 지나면, 그 다음 8마디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마디를 옮겨가면서 음악은 안 틀어놓더라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 요거는 정말 활용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굳이 그 음악을 안 틀어놓고 요거를 악보를 보면서 좀 제가 자기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악보를 옮겨가면서, 네, 제가 반주기들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조금 그동안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좋은 기능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해 보면, 네, 미디 입출력 설정이 있는데요. 제가 종전에 드럼하고 베이스 의부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미디 입출력 설정에 출력해 보면 베이스 출력 온오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온오프를 계속 만지고 있는데, 온 드럼은 네 출력 안함, 네 출력 안함, 드럼 전체 출력, 네 드럼. 그리고 이제 여기 베이스하고 드럼에 출력 채널이 있어요. 12번하고 10번 채널인데요. 미디 1번부터 16번 채널 중에 LF919는 12번 채널, 이거는 이제 베이스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채널, 예, 10번 채널, 이것은 이제 드럼 채널이죠. 예, 그래서 요 채널을 외부에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긱 퍼포머 영상이 나오는데요. 긱 퍼포머, 여기 보면 최고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오디오 옵션 중에 ACO라는 그 무손실, 그 가급적이면 어떤 기계 간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처리를 할 때 아주 적은 손실, 적은 딜레이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ACO라는 그 드라이버인데요. 이 ACO 드라이버에 포커스라이트 USB ACO. 이거는 이제 저는 포커스라이트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 포커스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하면 거기다 이제 드라이버를 같이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포커스라이트 USB ACO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가 저는 포커스라이트 USB ACO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세팅을 하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샘플레이트가 나와요. 뭐냐면 얼마나 그 컴퓨터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LF919에서 나온 음을 얼마나 미세하게 잘라서 음을 좋게 만들 거냐. 보통 우리가 이제 제 상식으로도 높은 옵션으로 바꿔주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튜디오급 녹음하고 어느 정도 음질 보장하면서 컴퓨터 성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샘플레이트가 48K 아니면 44K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48K로, 예, K가 붙으면 이제 1000단위죠. 48K 요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퍼 사이즈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 버퍼 사이즈가 보통 15에서 13 사이 세팅을 하는데요. 15에서 13, 예, 요렇게 저는 15ms 정도 요 사이에서 세팅을 해야 지연이 없고 실시간으로 녹음도 되면서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15ms로 세팅을 해서 어플라이 세팅, 네, 이렇게 어플라이 세팅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긱 퍼포머 미디 음을 연주하기 위한 기계적인 세팅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올까요? 제가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요. 출력이 나오고 있죠? 10번하고 12번. 아까도 이제 드럼 베이스 가상악기를 바꿔보는 건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렸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긱 퍼포머 플러스 가상악기까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는데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그렇지만 눈치를 잘 채보고 좀 자꾸 이렇게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뭐 알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견음질, 기동량 뭐 이렇게 해서 배워서 하는 건데요. 우리 라이브 카페나 기타 등등 뭐 할 때 드럼하고 베이스자를 멋진 분을 한번 영입한 것처럼 소리가 멋지게 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드럼하고 베이스의 그 주파수 영역이 엘프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드럼 같은 경우는 하이햇이나 심벌 같은 소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고요. 네, 드럼 소리도 웅장하거나 빵빵하거나 뭐 이렇게 막 팍팍 치는 그 중압감 있는 그 음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두서없이 이것저것 많은 말씀 올렸는데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뮤직의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